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투기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조합원 자격 제한을 현행 조합 설립 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으로 앞당기는 것과 재개발의 경우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로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건설 근로자의 기능 등급 구분 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오는 27일부터 건설 근로자 기능 등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숙련도가 높은 건설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 경력에 부합하는 기능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LH는 ESG 채권인 녹색 채권 6,300억 원을 발행했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행한 녹색 채권은 LH가 국내 채권으로 발행한 최초의 ESG 채권이며 환경부의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자, 앞으로는요, 더욱더 숙련된 건설 근로자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예전에는요, 그저 별도의 교육 기회 없이 현장에서 일하며 어깨 너머로만 배울 수가 있었지만 이제 별도의 교육 훈련도 시행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동안 막노동 취급을 받았던 건설업에 경력에 맞는 올바른 대우로 보다 건강한 현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자,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자,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그리고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이슈 그리고 여러 궁금증들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재테크나 부시맨 검색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방송 역시 유튜브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채널 들어오신 다음에 실시간 스트리밍 휴대폰 통해서도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오늘은요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김대진 이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투자 지역들로 가보겠습니다. 또 오늘 두 지역을 특별히 간추려 오신 이유가 궁금한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두 가지 지역이에요. 강남 서초 라인들과 그리고 이제 용산 라인들인데 뭐 사실 앞으로의 부동산의 정책이나 아니면 뭐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방향성 자체가 잡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지역들 위주로 많이 보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재건축 시장이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강남 라인일 수밖에 없겠고, 뭐 가장 필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송파 라인들이 될 수가 있겠죠. 뭐 결과적으로 강남 3구 라인들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들이 진행이 되면서 뭐 단기적으로 시세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또 우리가 대규모의 업무타운이 조성이 되면서 재개발 이슈가 항상 끊이질 않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용산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두 지역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두 지역은요 재개발, 재건축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떠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자, 3호선 신분당선 지나는 양재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가격은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저희 오늘 소형 주택 위주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강남 3구인 서초구 쪽 가보겠습니다. 자, 서초구 안에서 양재동인데 양재동을 보시는 특별한 이유들 만나볼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건축 시장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 3구 라인이에요. 뭐 송파부터 해서 사실 이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송파 라인들이 가장 큰 시장이 될 수가 있겠고, 물론 뭐 서초구 라인들에서도 방배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재건축 시장들이 남아 있는데, 자,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양재동을 좀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뭐 앞서도 계속해서 제가 이제 양재동을 추천드리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강남 3구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면서 가장 뭐 끝자락이기도 하지만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소규모로 들어갈 수가 있겠고, 소규모로 접근이 가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을 주변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속적인 뭐 사실 이 소액으로 투자해서 내가 생각하는 정도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양재동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 그 이유는, 자, 우리가 요즘에는 숲세권과 수세권, 당연히 업무타운들은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주 52시간제를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뭐 OECD 선진국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40시간으로 지금 현재 넘어가고 있는 추세가 지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불과 뭐 제가 볼 때는 향후 한 10년 안에는 주 40시간제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일본이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0시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 거의 4일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3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여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주 52시간을 지금 현재 겪고 있으면서도 금요일 날 업무가 끝나고 토요일과 일요일 날 쉬는 날에는 항상 우리가 뭔가의 여행이라든지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뭐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대체적으로 많이 나가는 지역들이 이제 야외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뭐 캠핑이다, 뭐 낚시다,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대도심을 벗어나서 주변의 숲세권과 약간 도심을 좀 벗어난 그런 지역들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자면 주거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 50대가 가면 갈수록 남는 시간, 여유 시간에 내 주변에서 도심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시설들을 많이 찾게 되는 그런 연령대를 점점점 맞이하게 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 안에서 이런 숲세권과 수세권을 가까이 끼고 있는 지역들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프리미엄이 그 고부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양재동이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주거 트렌드 부분에서 숲세권과 수세권을 다 끼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굉장히 명당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뒤에는 이제 산이 있고 앞에는 이제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배산 임수 지역으로서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양재동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양재동은 강남 3구 라인 중에서도 위쪽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강남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강남구 라인에 비해서 비교적 상당히 평지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연령대를 좀 무관하고. 네. 그래서 이런 숲세권과 수세권의 프리미엄을 갖추고 있고, 주변에 재건축 시장이 상당히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에 나올 수 있는 이주 수요가 상당히 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위쪽 라인에 좀 보시면 이제 학원가들, 이렇게 아이들 키우기 좋은 곳으로 좀 이렇게 인프라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기본적으로 도시철도 라인 같은 경우에는 3호선과 신분당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광양노선과 도시철도 라인들을 다 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으로는 고속도로 라인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라인들, 뭐 지하화 사업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 것들도 앞으로 향후에 이슈가 점점 불거질수록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이런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지금 앞으로 향후에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구한전부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 GB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삼성동 그 주변에 뭐 청담동이나 뭐 대치동이나 그 옆에 위치하고 있는 잠실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이면서 상당히 많은 그런 관심과 그리고 시세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라인들도 상당히 큰 매머드급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그런 개발들을 봤을 때 향후에는 지금보다 더욱더 많은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주변에 뭐 추가적인 교통편이라든지 뭐 강남 상권 그리고 교대 등등의 다양한 이렇게 임차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곳들도 충분히 또 갖추고 있고요. 우리가 또 이 지역을 살펴보시면서
이런 업무타운들, 대형 업무타운들을 또 안 보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대형 업무타운이 있어야만 가장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양재동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저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입지 여건보다도 무엇보다도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이렇게 의료 R&D 산업벨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 남부수안로, 테헤란로, 봉은사로 라인들이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산업벨트를 구성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국제기업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잠삼대청이라고 아시죠? 이 지역들 라인으로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였기 때문에 물론 거래하고 싶어도 거래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뭐 주변의 역삼이나 또는 이 아래쪽 양재 이런 라인들로 수요가 몰릴 수가 있는 상황도 존재할 수가 있겠고요. 뭐 지금 현재 뭐 양재와 삼성이 상당히 멀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향후에 2026년도, 7년도에는 뭐 교통에 추가적으로 이제 GTX 라인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한정거장으로 이제는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양재와 삼성도 이제는 3분 거리 이내로 도달할 수가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뭐 국제기업 복합지구 개발 소식 워낙에 또 일자리 종사자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개발이죠. 이런 개발들의 수요도 충분히 양재동이 받을 수 있는 수혜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뿐만 아니죠. 뭐 연구단지도 양재동 자체에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라인이고 그 아래쪽 라인으로는 이제 물론 뭐 판교도 있고요. 판교와 양재동 사이에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대기업들, 특히나 기업들의 확장이 눈에 띄게 보여지는 그런 양재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통편, 지금 제가 뭐 3호선과 신분당선만 말씀을 드렸지만 근처로 보자면은 여러 가지 노선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권역입니다. 뭐 분당선과 그리고 9호선, 7호선, 2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고 주변의 주요 간선도로망들을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또는 타 지역으로 이동성이 상당히 탁월하기도 하고 양재 RNCD 뭐 특구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지역들은 뭐 특히나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중요한 부분은 포인트는 뭐냐? 계속해서 일자리 상주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자리가? 네, 연구 인력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 포진이 많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라인으로 기본 베이스 자체가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지금보다 더욱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분당선과 3호선 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GTX 노선을 넣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조금만 넘어 올라와서 보시면 이제 강남역 라인들이 있잖아요. 강남역 라인에 한정거장으로 양재역이 있는데, 자, 강남역 라인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토지 개발을 시킬 만한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도 하고,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곧 땅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집가 상승은 곧 주변에 부동산의 상승으로 이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지금 같은 상황 인플레 시장에서는 뭐 토지값이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원자재 값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을 짓는 거에서 주택을 짓는 거에 있어서 그런 원자재 가격대들이 상승한다면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개발들도 있고 원자재 값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도 상상을 해보신다면 지금 부동산 가격은 지금보다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마련돼 있어요. 자, 그리고 GTX 신호선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과 양재 한정거장으로 구성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뭐다? A 노선을 놓쳤으면 신호선이다. 네, 신호선 아직 못 잡으셨으면 아직 이거 착공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 노선 착공 들어가고 얼마나 가격대들이 많이 올랐습니까? 참고해 보신다면 신호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강남에 유일하게 정차하는 역이 3군데밖에 없다. 어디? 수서, 삼성, 양재. 자, 양재에 왜 넣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대규모 광역 노선인데, 자, 보시면 이 신분당선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향후에 신분당선 노선은 굉장히 비싸질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위에서 용산에서부터 강남을 거쳐서 판교까지 내려가는 유일한 노선이기 때문이에요. 이 노선을 대체할 수 있을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9호선 라인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마곡에서부터 여의도, 강남을 관통하는 노선인데 9호선 지금 워낙에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이 과역 노선은 용산까지 완성이 된다면 앞으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역들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대들 지금 그대로이겠습니까? 그렇죠? 자, 경부고속도로 라인들 이것도 있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부고속도로 라인들 크게 조성이 되죠. 이거 지하화 할 겁니다. 그때 가서 잡으실 게 아니라 지금 서초 IC나 뭐 반포 IC, 잠원 이런 등등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들
여유 있으실 때 잡아두세요. 선점하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의 방법이고요. 양재동 어디 있습니까? 서초 IC 바로 옆에 있죠. 그렇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플랫폼 시티 개발 결과적으로 일자리 늘어나는 개발이고 앞으로 이 지역들보다 일자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선점이 바로 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우리가 좋은 부동산 지역을 선점해 보기 위해서 입지와 호재 만나봤습니다. 뭐 연휴가 당장 늘어나지 않더라도 요즘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집 앞에서 환경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자연 환경까지 누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고요. 자, 일자리가 늘어나고 뭐 GTX 노선까지 교통 호재까지 있었습니다. 자, 양지역 역세권에서 지금 저희가 선점을 해 본다면은 투룸 주택의 가격이 한 얼마 정도일까요? 네, 제가 왜 여기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가격적인 부분이 일단 월등히 낮죠. 지금 현재 이 정도 금액대를 보시면 강남 3구에 이 정도 금액대 가지고 있는 데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5억이 넘어갔고요. 지금 6억 원대 나오고 있고요. 7억 원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억 원대 미만의 금액대를 가지고 있는 양재동, 이게 저평가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양재동 제가 준비한 시세가 지금 계속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 시세 같은 경우에 4억 5천, 6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뭐 최대 한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월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5천에 120 정도 예상이 가능하고요.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2억은 조금 넘게 2억 1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충분히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현재 매가는 5억 원 아래, 그리고 전세를 활용했을 때 실투자 금액 2천만 원대로 접근할 수 있는 서초구 양재동의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이네요. 자, 4호선 쑥대구역 부근에서 1.5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시세는 약 3억 1,700만 원에서 3억 2,9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용산하면 어떤 호재가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뭐 용산 민족공원이나 국제교류 복합지구 등등 떠오르는 게 많은데, 자, 이렇게 개발하면 떠오르는 용산 가보겠습니다. 청파동 쪽은 어떨까요? 네, 뭐 사실 가능성이라고 하는 지역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재개발의 가능성 라인들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지, 뭐 물론 가능성도 있지만 개발도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재개발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에 시세 상승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청파동은 일단 기본적으로 역으로 보자면 쑥대입구역과 남영역을 끼고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요. 쑥대입구역 위쪽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서울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강북권의 교통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서울역권을 가까이, 물론 뭐 도보권으로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까운 곳에서 그런 여러 가지의 교통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청파동 또한 피해갈 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 뭐 대학교 학군들 위치하고 있죠. 뭐 숙명여대라든지 뭐 조금만 넘으면 마포 라인이기 때문에 마포 라인들의 그 수많은 대학교 학생들도 충분히 수요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자,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라인들, 용산 전비창 부지 라인들 개발들 아시죠? 뭐 주택도 들어가지만 여러 가지 상업시설 그리고 업무시설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보다 일자리 수요가 늘어난다. 자, 그리고 민족공원 워낙에 크게 조성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남산 상당히 크게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사실 브랜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곳이 또 남산인데, 남산에 이어서 용산의 민족공원, 네,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센트럴파크가 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센트럴파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시장들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산 민족공원의 조성이 2026년도 뭐 내지 2017년도 예상하고 있겠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기도 뭐 5년에서 6년이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기다. 자, 그러면 5년, 6년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참고하시고 투자해 놓으시고 선점해 놓으시고 실거주도 좋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뭐 숲세권도 상당히 크게 조성이 될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용산 국제업무지구 라인들이 조성이 되는 부분들 상당히 크죠. 그리고 아래쪽 라인으로 여러 가지의 재건축 라인들 예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뭐 나인원 한남이나 네, 이런 그런 라인들, 용산에 위치하고 있는 고가의 브랜드 아파트들 보신다면은 상당히 고가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수십억 원도 뭐 100억 가까이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천동 라인부터 해서 이런 라인들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면 금액대들 엄청나겠죠. 자, 그리고 물론 뭐 이렇게 압구정 라인들도 네,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고가를 형성할 수밖에 없죠.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또 이 교통 노선들 같은 경우에는 뭐 4호선, 6호선, 뭐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라인들 갖추고 있는 곳이 청파동 라인이고, 청파동은 바로 옆에 조금만 넘어가면 바로 이제 공덕 라인들이 있죠. 공덕이 뭐 사실 교통도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업무지구 또한 상당히 나날이 커지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 업무 시설들의 일자리 종사자 또한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발 아래 조금만 내려가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의도 라인들이 있겠죠. 여의도 IFC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상당히 고액 연봉자 또한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곳인데, 물론 영등포 수혜라든지 충분히 가능도 하겠지만 그 위쪽 라인의 공덕이나 이런 용산 라인들까지도 상당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를 충분히 받기에는 충분한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까이 뭐 강남도 사실 20분대로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죠. 그래서 용산은 사통팔달 어디를 가셔도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중심부 중에서 나중에 향후엔 최메인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산은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서든 전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용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의 지금 현재 재건축 라인들, 재개발뿐만 아니라 주변 용산 주변으로 국제 업무지구 라인들과 여러 가지의 대형 업무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상당히 커요.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강남 코엑스 라인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견줄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크게 조성된다는 점. 자, 그리고 뭐 GTX 라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서울역으로 앞으로 서울역이나 용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A노선과 그리고 B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서울역 안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한 5, 6개 정도 노선이 존재하고 있는데, 앞으로 현재 뭐 KTX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죠. 지하철 1, 4호선 라인들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GTX 뭐 A, B 노선 같은 경우에 존재할 수가 있겠고, 용산까지 구성해 보신다면 A, B, C 노선이 다 정차할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북부 역세권 개발도 상당히 크고요. 네, 그리고 일단 이 서울역을 지하화 구성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주택 시장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캠프 킴비 부지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통해서 대규모로 조성이 되는 그런 대규모 민족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일자리 타운이 조성될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용산구 면적별로 강남 3구 대비해서 용산구의 땅값, 네, 지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의 이슈가 항상 끊이질 않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싸도 토지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업무지구 라인들이 알맹이 있게 구성이 된다면 그 주변에 굉장히 노후되고 낙후돼 있는 지역들은 개발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캐치를 하시고 앞으로 향후 10년을 내다보시고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가가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금액을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 어찌 보면은 굉장히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1억 5천 미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3억 1,700에서 3억 2,900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략 한 1.5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임대 금액은 한 2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1억 2천 정도 투자가 가능하시겠고, 월세 시에는 아직은 좀 노후되어 있는 동네이다 보니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없겠지만 사실 이제 앞으로 향후를 내다보시고 투자하시는 거다. 그래서 한 월세 임대금액 보증금 8천에 한 90만 원, 9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실투자 금액은 한 비슷하죠. 네, 한 1억 한 2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 되겠습니다. 네, 전국 방방 곳곳에서 주목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기대감 가득한 두 번째로는 용산구 청파동에서 주택 만나봤고요. 자, 이사님과 1:1 무료 상담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선착순 10명 빠르게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에 부동산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무료로 이야기 나누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저희 이사님과 함께 만나본 정보들 정리해 볼게요.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신데 오늘 알찬 정보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 좀 알려주실 지역이 어디일까요? 네, 그렇죠. 지역들은 너무나 무궁무진하고 서울시 안에는 또 25개의 자치구들, 또 이제는 5월 달에 끝나가고 또 6월 달이 들어서면서 이제 시장은 많이 변하게 되고 재밌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죠. 또 이 토지의 이런 상승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또 6월 달 이후에 또 10월 달 또 정부에서 일으키고 있는 이런 공급 대책들, 결국에는 요즘에 시장에서는 또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이제는 느꼈기 때문에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공급이라는 것이 또 단기간에 1년 안에 뭐 공급을 늘릴 수 없다 보니까 요즘엔 또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뭐 혜택의 축소랄지 기존에 갖고 있는 공급들을 또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한 정책들이 상당히 또 많이 나오고 있고 양도소득세의 완화 자체는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의 상황들 상당히 많이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고요. 또 앞으로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둘러봤을 때 시장에 나오는 공급은 상당히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 또 주변에 요즘에 많은 물가의 상승, 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랄지, 뭐 인플레이션, 건축비의 상승 이런 것들이 즉 이 토지의 가치가 상당히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또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또 10월 달 안에 주거정비 기본 계획을 또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안에 이런 토지 계획의 종상향이랄지 또 이런 층수 완화랄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이런 하반기는 상당히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두 지역들 오늘 또 아파트와 또 대체주택인 또 오피스텔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공급이 화두이긴 한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 만큼 오늘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지역들 집중해 보겠습니다. 어디인지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인데요. 6호선 마포구청역 역세권에서 방 3개로 이루어진 아파트 만나보겠습니다. 자, 아파트의 가격 보시죠. 약 7억 500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마포구 쪽의 미래가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방 3개에다가 또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시는 아파트인데, 자, 마포구 망원동 쪽의 미래가치를 어떻게 보실까요? 그리고 일단 마포구 한강변을 이제 끼고 있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한강변을 끼고 있는 또 강북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또 이동성이 또 워낙에 좋습니다. 이 지역은 또 숲세권과 공원이 너무나 유명하죠. 이러한 공세권의 매력이 너무나 뛰어난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가 활동이랄지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입지에 위치해 있는 그런 특색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서울의 이런 도심들, 도시가 발달할수록 숲의 가치가 앞으로 너무나 많은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거의 트렌드에 변화랄지 또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힐링이라는 단어를 보셔도 우리가 집 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을 뭐 공원이나 이런 녹지 환경들을 보면서 상당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미래 가치적인 부분들 또 이런 힐링이 되는 부분들에 의해서 또 미래 가치적인 부분에 의해서는 이런 공세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날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 위치에 입지에 있는 마포구의 특색을 상당히 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친환경 세대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친환경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어요. 이런 자연적인 부분들, 또 이산화탄소랄지 우리가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전 세계에 이전 현재 트렌드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가치들이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수세권과 또 숲세권 또 이 지역은 한강 지역을 끼고 있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예요. 한강과 또 많은 다양한 숲세권의 프리미엄을 상당히 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쾌적한 주거 환경에 그런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상당히 제공을 잘해주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지도로 보실게요. 일단 망원동이죠. 마포구 지역 자체가 이제 망원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망원동 자체가 이제 한강변을 끼고 있죠. 바로 이 한강변을 끼고 있다 보니까 이런 한강변과 주변에 많은 공원들, 또 하늘공원, 난지공원, 뭐 월드컵, 체육공원, 또 한강변을 끼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공원권과의 이런 도보로 이동을 하셔서 많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적인 요소를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또 입지의 특색이기 때문에 서울시 안에서 이러한 입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지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역세권으로는 기본적으로 마포 6호선 마포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보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도보권, 뭐 역세권이랄지 공원, 숲세권까지도 모든 것들이 이제 도보로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의 장점적인 모습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요. 또 위쪽으로 이제 두 정거장만 올라가면은 이제 DMC역이 기다리고 있는데, DMC역에는 또 많은 사업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많은 이런 DMC 수색 역세권 사업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일자리가 증가하는 모습들, 바로 그 일자리 앞에는 수많은 공원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주 근접성의 장점들도 상당히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위쪽에 증산 뉴타운이랄지 가지온 뉴타운, 이런 뉴타운들이 이 주변 지가에 기본적인 이런 가격을 형성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베이스가 상당히 잘 잡혀져 있고, 그 사이로는 이제 재건축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대규모 단지의 강북의 최대 단지 재건축에 또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고, 이제는 속속히 진행될 예정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폭발적인 이주 수요랄지 그 주변 지역으로 수요들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보니까 이 수요 자체가 가수요가 아닌 또 진유효 수요이기 때문에 그 점을 상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마포구의 가장 자랑이죠. 이 젊은 층이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홍대거리랄지 합정역의 이런 상권들, 또 신촌 상권들, 그리고 이쪽에 많은 젊은 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먹거나 놀거나 상당히 즐기거나 약속 장소로 잡고서 상당히 많은 여가 활동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먹거리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즐길 거리와 이런 상권들이 상당히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어지고 있고, 또 이 상권 자체도 내 지역 주변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동하기 편리한 모습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요, 일단 서울시에서도 이런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은 이동성이 너무나 편리하죠.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뭐 자차를 이용하던,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한강변을 따라서 이동하면 상당히 편리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많은 대중교통 노선도 이 지역도 갖고 있을 뿐더러 주요 간선도로들 이런 것들로 자차를 이용하신 분들에게 많은 이동의 편리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이동이 편리하다는 것, 직장까지의 거리도 상당히 근거리에 빠른 시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위쪽에 이제 상암 DMC 이런 업무 단지들이 새롭게 탄생이 되고 있고, 좌측에 뭐 다리 하나 건너신다면 마곡이랄지, 바로 아래 여의도랄지, 뭐 쥐벨리랄지, 우측에는 이런 공덕 업무타운까지 이 주변 지역으로서의 이동성이 너무나 확장이 되어지고 있고, 뭐 사통팔단 어느 지역을 이동하든 이러한 대형 업무지구들을 끼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또 특색으로 보여주는 것들이고, 또 마포구는 이런 유명한 대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의 수요들, 이런 대학군들이 곳곳에 위치를 잡고 있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많은 유동인구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젊은 층들이 이곳에 거주한다는 것, 그만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목적이 상당히 잘 나타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포구 서울시 이제 아파트 평균 가격 매매가 자체가 이제 10억 원을 돌파해서 이제는 11억 원을 돌파했죠. 올해는 이제 11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마포구도 이제는 20억 클럽에 가입했을 만큼 많은 이런 가치의 상승분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고, 또 건축비의 상승이랄지, 또 토지의 가치의 상승이랄지, 뭐 인건비의 상승, 또 임금의 상승,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물가들의 상승이 고스란히 그것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의 가치까지 상당히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올해 상반기를 넘어서 22년, 23년도까지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공세권과 숲세권의 아파트가 굉장히 분양시장을 선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숲세권과 공세권을 갖고 있는 이런 송도 더샵이랄지, 뭐 르엘 대치랄지 이러한 특색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이런 청약 경쟁률 자체도 엄청나게 높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희귀성을 상당히 갖고 있는 것들이고, 그만큼 미래적인 가치를 이것에 많은 중점들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죠. 또 이런 아파트 자체가 이런 아파트 내 공터랄지 생활공원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늘어났고, 또 미래의 이런 주거적인 선택 요인들 자체가 쾌적성과 또 편리성이겠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쾌적성과 이런 공세권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은 마포구가 상당히 높은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아래쪽에 이제 당연히 화력발전소에 또 이런 개발 계획이 잡혀 있어요. 이것이 화력발전소였는데 결국에는 지상도 이런 문화창작소랄지 또 공원이랄지
또 한강변을 끼고 있는 또 프리미엄적인 공원이 생기다 보니까 뭐 각종 체육시설, 또 여가활동시설, 그리고 또 이곳에 상권들이 새롭게 또 형성이 되겠죠.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은 언제나 상권들이 이런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권이 그렇게 또 확장이 되고 이런 공원들이 또 유명한 공원들이 탄생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의 호재의 소식을 상당히 잘 품고 있고 또 교통에도 개발 소식도 상당히 빼놓을 수 없겠죠. 다리가 하나 이제 완성이 됐죠. 바로 이제 월드컵 대교에 완성이 됐는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은 완료됐고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월드컵 대교의 개통을 통해서 교통이 상당히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상당히 많은 정체를 품고 있지만 이러한 자차의 이런 대중를 완화를 시키면서 또 아래쪽에는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화 도로와 같이 만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이 상당히 많은 주변의 교통의 편리성과 또 이동 시간의 단축을 가져오는 장점적인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하철 자체도 이제 원종 홍대 있고 이런 광역철도도 서부광역철도도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 마포구를 뚫고 가는 이런 서부광역철도 지금도 라인이 많이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이러한 서부광역철도랄지 또 강북 횡단선 같은 또 추가적인 노선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주요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위쪽에 이제 DMC 수색 역세권 사업 부지에 이제는 롯데의 이런 복합 쇼핑몰이 상당히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는 프리미엄적인 명소로 또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명소가 새롭게 건립이 되다 보니까 또 연내 이런 착공의 속도를 올리고 있고 또 일자리 창출이랄지 삶의 질의 개선을 할 수 있는 주변의 쇼핑시설과 이런 복합 문화시설까지 추가적으로 증설이 되고 있는 모습까지 새롭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가격을 중요하게 봐야겠죠. 이런 가격 대비 상당히 저렴한 가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7억 500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지역에 또 전세 수요 자체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 지역의 흡수 자체가 5억 9천에서 6억 1천만 원에 현재 흡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1억 원대 초반의 가격에 상당히 이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성비적인 측면을 상당히 말씀드리고 싶고 임대 금액 자체 월세를 임하신 분들은 보증금 1억 원 정도에 월 140에서 150만 원 정도에 이렇게 수익형을 낼 수 있는 마포구 망원동의 단독형 아파트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전세 시에 1억 원 초반대로 여러분들이 방 3개짜리 아파트 마포구 망원동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지역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자,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이번엔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4억 6,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이번엔 또 다른 유형으로 수익형 부동산, 저희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자, 강남 안에서도 역삼동이면은 뭐 일자리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여기 오피스텔은 어떨까요? 그리고 강남의 중심이에요. 그 중심지 입지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강남 상구 또 강남구 안에서도 어느 입지에 있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테헤란로를 끼고 있는 또 2호선 라인의 역삼동을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되는 목적성이 상당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자, 우리는 이제 강남구의 상당히 특색이 뭐죠? 상당히 일자리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서울시 안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를 갖고 있기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고 뭐 직주 근접성이랄지 내 집이 그 안에 있으면은 상당히 많은 이런 직주 근접성의 혜택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여가 생활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또 우리가 많은 이런 인프라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생활의 여건들이 너무나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한 목적성을 상당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또 이 지역은 주택보다도 오히려 오피스텔의 인기가 더 높게 수요가 높게 나오는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강남구에 많은 이런 일자리 수요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탄탄한 일자리 수요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많은 연결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이어지는 것들이고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임대차 수요랄지 또 가치의 상승분이 상당히 기본 베이스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지역으로 강남구를 상당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쪽 우리는 20년도 작년도에 우리는 이런 인구의 주거 트렌드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1인 가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1인 가구 비중 자체가 3분의 1 수준을 이제 넘어섰죠. 이런 싱글 세대 자체가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까지 올라왔다 보니까 그만큼 이 지역 안에 많은 복잡한 지역이지만 또 소형 주택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또 입지에 있다라는 것이 주요 특색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체가 강남구와 서초구 이런 강남 3구 안에는 항상 많은 상승폭 또 안정된 이런 상승폭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그런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지역이 또 강남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지역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역세권을 살펴본다면은 역산동이다 보니까 2호선의 역삼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삼역에서 도보로 2, 3분이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초역세권에 입지해 있다 보니까 또 2호선 라인을 따라서 이 테헤란로가 구성이 되어져 있죠. 테헤란로를 따라서 많은 이런 높은 고층 빌딩들이랄지 또 업무지구들, 편리한 인프라 시설들 이 주변에 모든 게 다 깔려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은 상당히 또 이용하기 편리한 이런 슬세권의 매력 또 원스톱 라이프의 그런 매력들을 상당히 모두 느끼고 있고요. 또 위쪽으로는 이만큼 많은 노선들이 자리 잡고 있죠. 3, 7, 9, 2호선 서울시를 많이 대표하는 이런 대표 라인들이 이 지역을 뚫고 가기 때문에 많은 노선들과 또 대중교통들, 버스 라인들, 자차 라인들, 간선도로들 너무나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또 이 지역의 입지가 상당히 강남 불패라는 모습을 이런 교통편에서도 상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이 주변 지역으로는 또 현재 테헤란로 주변에 이런 벤처타운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 바로 위쪽으로는 또 봉원사로랄지 아래쪽에 남부순환로와 또 언주로랄지 또 강남대로의 많은 일자리 자체가 이 지역을 상당히 많이 감싸고 있다 보니까 수많은 일자리가 이 지역 안에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는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측에는 이제 삼성동의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또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일자리가 상당히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이겠죠. 이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그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역삼동에 위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비껴난 그러한 혜택까지도 반사이익까지도 받아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토지 가격 자체가 많은 상승률을 일으키고 있고 정말로 지금 2, 3년 전에 봤을 때보다도 상당히 매년 이런 토지 가치가 증가되는 모습을 상당히 눈에 띄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강남구를 이제 대표하는 이제 개발 소식들, 국제교류복합지구 소식만 하나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이 너무나 큰 개발의 소식이기 때문에 또 우측에는 이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랄지 또 우측에는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들 현재 리모델링을 통해서 많은 또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고 GBC랄지 영동대로의 지하 사업까지 이런 큰 규모의 사업들이 뭉쳐서 많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낼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런 생산 유발 효과랄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정말 어마무시한 수준의 개발의 소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자체가 이제 50층 규모의 3개 동으로 서울시와 이제 협의 중이고 조만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초에는 105층 규모로 지어질 것이었는데 50층의 규모로 3개 동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랜드마크성의 이런 기능은 상당히 앞으로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현대차의 이런 15개 계열사랄지 또 경제 파급 효과와 또 이 지역에 이런 새로운 랜드마크성 일자리 타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고용 창출 효과가 122만 명이라는 것이 상당히 높은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 또 바로 옆으로는 이제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 기다리고 있어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우측에 들어오게 되고 또 코엑스와 함께 맞물리다 보니까 코엑스와 현대차 GBC 그 사이에 있는 영동대로의 지하 사업들 자체가 지하 공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하 6층까지 구성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또 이곳이 뭐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이 기존의 코엑스의 지하 상권은 워낙에 잘 되어져 있고 확장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맞물리면서 또 상권이랄지 또 각종 교통들이 이곳에 집합을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또 GTX와 KTX, 또 위례신사선이랄지 또 광역철도 중심이나 또 버스면 버스, 공항 터미널이면 터미널 이러한 교통의 집약적인 이곳이 집약적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공공이랄지 상업시설들도 같이 구성이 되면서 많은 이런 시너지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의 소식도 기다리고 있고요. 또 강남역에는 현재 교통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또 새롭게 지어지고 새롭게 들어오는 라인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자체도 현재 강남을 통해서 또 신사에서 용산에서 이제는 추후에 은평구까지 올라갈 수 있는 라인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런 철도 계획을 따라서 상당히 많은 이런 철도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연장 사업을 하고 있고 그중에 또 강남구를 뚫고 가는 또 신분당선의 연장 사업도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는 이 GTX의 라인들, 앞으로 새롭게 맞이할 GTX 라인들이 상당히 궁금하시겠죠.
자, 강남구에는 삼성과 양재, 수서 세 군데의 이런 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GTX 우리가 처음 이게 완성이 되고 나서에 이용하신다면 상당히 장점들이 상당히 무궁무진하겠죠. 그만큼 얼마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동의 장점적인 부분을 보일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위례 신도시와 연결을 또 원활하게 해주는 위례 신사선까지 이곳에 새롭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교통이 지금도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매력적인 교통의 중심지로서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지역의 1.5룸의 자체 이런 오피스텔이죠. 오피스 자체 가격 자체가 4억 6,500에서 4억 7,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죠. 토지의 가치가 워낙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의 앞으로 향후 미래 가치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 지역에 또 월세나 전세 수요 자체가 상당히 많이 매력이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 자체가 4억 원대 초반에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투자하실 경우에는 6천에서 한 대략적으로 한 7천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월세로 희망하신 분들은 월 임대료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30만 원의 이런 높은 수익률까지 올릴 수 있는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이 지역은 주택보다는 오피스텔이 더욱더 인기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전략을 좀 세워보려면요. 오피스텔에 투자할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오피스텔 자체는 일단 상업 지역에 만들어지는 주택이죠. 이런 일반 주택 지역이 아니라 상업 지역들 많은 편리한 인프라 시설이 주변에 너무나 잘 갖춰져 있고 또 역사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그런 위치를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주변에 인프라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원스톱 라이프를 최적하게 즐길 수 있는 여건들이 얼마나 있는 것들 따져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그로 인해서 강남구가 갖고 있는 이런 임차 수요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임차 수요는 상당히 보장이 되어져 있으니까 또 주변에 개발 호재도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고 교통이면 교통, 일자리의 창출 효과들 그로 인해서 또 1인 가구의 비중 자체가 뭐 역삼과 논현동의 1인 가구 비중이 71%를 넘다 보니까 그만큼 소형 주택의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그러한 니즈들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러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주택의 투자처로서의 이런 소형 주택이 상당히 인기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넘쳐나는 1인 가구 임차 수요를 기대해 보면서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남구 역삼동의 1.5룸 오피스텔 소개해드렸고요. 자,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오늘 김성진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번호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그리고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투자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